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5시 30분 정도 지나는 시간인데요. 일요일 이제 오후 늦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 코로나 관련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듣고 영상을 좀 만드는 거고요. 아직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뭐 1000명 이상씩 5일 연속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3단계를 아직 상향시키진 않았어요. 이번 발표에서도.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한 게,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설명한 게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선제적으로 좀 이제 검사를 많이 늘리고 하면서 이 체계가 막 불안정한 게 아니라 체계를 더 탄탄하게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라는 그런 수치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였고요. 그만큼 또 정부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을 타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영국에서 발생된 변이종 같은 경우는 감염률이 70%다 해가지고, 유럽은 지금 변이에 대한 두려움, 변이가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퍼지고 있는지는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좀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참 그 코로나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왔고, 참 아직 두려움이 좀, 불안정감이 많은 흐름인 것 같아요. 모쪼록 다들 집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들 아마 그 기사 보셨을 겁니다. 셀트론 방문한 프랑스 통상부 장관, 코로나 치료제 관련, 그리고 이제 현지 투자 관련된 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한국이 지금 백신 후진국이다, 다른 나라들 막 매덕 이렇게 회분을 이렇게 계약 맺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백신을 맞으려면 너무 뒤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한국의 지금 상황을 굉장히 좀 안 좋게 표현하거나, 치료제는 그 말도 아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면서 언론들이 좀 많이 보도하기 시작하고 주장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은 치료제, 백신이든 이 정치와 결부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언론이라든지 이런 측에서는 이걸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팩트, 흐름을 이제 거스르는 그런 비논리적인 주장들을 하는 걸 많이 최근에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흔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새로운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2차 상승기로 좀 돌입하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항암제 차세대 기술 기반의 기업들 많이 좀 설명 들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이, 국내 상황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컨택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던 과정에서 또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또 누르거나 좀 지지부진하는 흐름이죠. 하지만 그런 쪽이 다시 갈 거라고 보는데, 그 틈에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또 부문별로 엄청난 상승기로 좀 돌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큰 손들의 움직임들을 저는 굉장히 좀 주시하고, 그런 흐름들을 캐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큰 손들의 지금 패턴과 흐름들이 제약바이오 내년 초 장세를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내년 초에 큰 물결 흐름을 준비를 하고,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 매집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띄우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큰 손들이 지금 방향을 하고 있는지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1000명,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1000명이 지금 1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연속 5일 동안 1000명이에요. 그래서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는 그런 기준에는 부합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할지의 어떤 판단만, 결정만 남은 거지 기준에는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두기 3단계 이제 기준 보면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 이상. 예, 그래서 이번 주 요게 부합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도 할 수 있지만 여러 어떤 사안을 놓고 고려하면서 아마 아직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일단 뭐 활발하게 아마 전문가 집단하고 논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저기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예. 그리고 지금 뭐 셀트론의 치료제가 또 나온 어떤 기점이 있기 때문에 셀트론의 어떤 CTP59 이 항체 치료제 자체가 중증 환자로 가는 걸 막는 어떤 기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환자실의 어떤 그 부족 현상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마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인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 세계적인 상황도 여전히 지금 60만, 하루에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60만 명, 70만 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게 뭐 50만 명, 4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전 세계 심각한 상황이고 하루에 사망자가 10,000명이에요. 예, 코로나 이걸로 지금 10,000명이 사망자가 하루에 발생한다는 거가, 야, 이게 항상 숫자로 보지만 참, 제가 이제 1월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지만, 예, 참 섬뜩한 현상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500명인가 사망자가 하루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이때까지 500 몇 명인가 그런 것 같던데 하루에 500명이라 저도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이 수치가. 예, 영국이 이제 27,000명, 프랑스가 17,000명 이렇게 하루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괴리가 많이 큰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유럽이 한 달 동안 봉쇄를 했는데 다시 또 약간 완화시키니까 금방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 이거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정부도 이제 이런 걸 보겠죠. 락다운 시켰는데 이거 다시 또 재발하잖아요. 아니, 다시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치료제 백신 없이는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 이게 뭐 거리두기 뭐 락다운 걸고 이게 뭐 일단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벌기지. 그런 부분에서 치료제 백신 부분이 일단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백신이 지금 보급되기 시작했긴 했지만 뭐 백신은 정말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뭐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이렇게 막 접종시키고 보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보급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RNA 방식의 어떤 백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으려면 초저온에 유통 보관이 돼야 되고, 그거를 이제 개봉했을 경우에는 또 식염수하고 나눠서 이 식염수를 부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접종자들이 또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시간이 오버되면 그거 쓸 수 없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그거 다 접종받는 데만 해도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얘기하잖아요. 내년 여름쯤 돼야 뭐 접종이 뭐 원활하게 뭐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백신도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승인 내주는 거겠지만 그게 지금 뭐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게 효과를 내려면 결국은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정도로 많은, 예, 국민의 7, 80%가 맞아야 되는데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어떤 길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치료제 백신이 뭐 게임 체인저고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백신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고, 셀트리온 치료제가 국내 보급되면서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우리가 보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전에 이제 나온 어떤 기사인데요. 화이자 등의 이제 백신을 1분기에 이제 공급하기 어렵다. 1분기면 1, 2, 3월 안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이제 승인을 받아서 보급되면 1월 한 중하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내 상황을 타개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 이제 치료제였어.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이제 백신보다 먼저 선행돼서 선제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부각이 될 거고 한국 국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치료제로 등극하게 사용하게 될 걸로 현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뭐 빠르면 2월 달에 이제 접종할 수 있다. 근데 미국 FDA에서도 지금 뭐 거기 뭐 승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한국만 단독으로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쉽진 않을 겁니다. 이 일정 자체도. 예, 그래서 식약처의 어떤 임시 사용을 거쳐 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늦어도 3월 정도로 재차 못을 박았다. 백신 접종 가능 시기를. 그래서 그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이게 근데 아직 검증이 안 돼가지고 사망자도 나오고 임상이 좀 중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뭐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RNA 백신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그 검증된 그런 방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정부가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것 같고요. 모더나나 화이자는 아직 상용화한 적이 없었던 그런 RNA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 맞고 나서의 어떤 그 피드백을 좀 보면서 아마 저울질을 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굳이 뭐 그런 것들을 막 리스크 가지면서 영국이나 뭐 미국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정부가. 근데 많은 언론들이 뭐 백신 후진국이다 해가지고 이제 태클을 걸고 이제 공격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셔도 돼요. 예, 그거 정치적으로 결부하거나 어떤 이해 집단과의 어떤 결탁을 통한 어떤 주장이라고 언론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사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많은 이런 어떤 그 질문과 이제 그 압박을 하는데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 확보에 안일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에 대해서 이제 정 총리가 이제 얘기한 게 미국이나 영국 등 환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 개발비를 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와는 차등을 두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구매 계약을 하면서 성금을 이미 줬다. 그래서 그 다음 그들 다음에 어떤 차례일 거다. 그들은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전략적인 선택이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오는 핵심적인 기사는 역시나 이제 프랑스 통상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것도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이제 투자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5G, 뭐 양자 컴퓨팅, 수소 뭐 이런 것들이야 이제 뭐 집중 협력하는 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방문하면 뭐 선진국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분야죠. 이런 분야가 또 우리나라가 이제 뒤지는 것도 아니고 선두적인 어떤 그룹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또 논의할 수 있고 집중 협력을 다짐하는 게 뭐 파트너십을 하는 데 있어서 관례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아스럽게 이제 셀트리온을 방문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제 방문해가지고 관례적인 어떤 논의를 하거나 협력을 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을 타겟팅해가지고 와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돌려 얘기하면 셀트리온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는 이게 원래 우선적인 어떤 협상하거나 논의하는 주제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더군다나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확진이 된 상황이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어떤 상황에서 이 대면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뭔가가 급했거나 중요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프랑스 장관의 방문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18일 프랑크 리스테르 프랑스 대외 통상 투자 유치 장관은 셀트리온을 방문해 미래 투자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래 투자 환경. 셀트론과 미래 투자 환경이라. 그러면 프랑스가 셀트론에 투자하는 건가요? 셀트론이 프랑스가 셀트론에 투자할까요? 셀트론이 프랑스에 투자하는 걸까요? 뭘까요?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셀트론의 투자를 뭔가 좀 원하고자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7일, 19일 수행 중인 방한 일정의 성과를 전했다 해서 여기 마이크 잡고 있는 분이 이제 이 프랑스 장관인데요. 이번 방안을 통해 양국이 깊은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발전할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왜 강화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를 했다. 그는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과 프랑스 정부 모두 다자주의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자 한다. 다자주의. 그냥 같이 협력해서 국제적으로 이 사태를 협력하자. 그러니까 서로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뭐 교환하고 같이 논의하고, 우리의 어떤 코로나 방역의 어떤 시스템도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는 막 여러 방송국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받아들이자, 도입하자, 이런 어떤 프랑스 방송국들이 막 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방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하고 좀 틀리죠. 우리나라 언론은 우리나라 정부를 까고 우리나라 방역의 상황을 까고 있고, 프랑스의 이 선진국에 있는 방송사들은, 장관은 와가지고 한국처럼 되고 싶다, 한국의 치료제를 어떻게 보면 가져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돌려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기 위해서 양국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협력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근데 사실 백신은 뭐 협력할 게 없잖아요, 두 나라가. 두 나라가 협력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크게 뭡니까? 코로나19 치료제를 논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를 뭐 프랑스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잖아요, 셀트론이. 이게 그냥 기사화된 거지만, 프랑스가 한국 셀트론에 코로나 치료제 이거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없느냐,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공급할 수 없느냐, 돌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특히 리스테르 장관은 이날 오전 셀트론을 방문해 기우성 셀트론 대표이사 부회장을 만난 사실도 언급했다. 유럽에서 이제 결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요 정도가 이제 강대국 4국이잖아요. 거기 프랑스가 장관이 와가지고 한 제약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을 만난다. 이건 참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누가 갑일지는 뭐 보여지는 것 같죠? 당시 기 부회장은 리스테르 장관에게 셀트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중화항체 치료제 CTP-559에 대한 개발 전략을 설명했고, 두 사람은 향후 셀트론의 프랑스 현지 투자 전략도 논의했다고 리스테르 장관은 말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향후 셀트론의 프랑스 현지 투자 전략도 논의했다. 갑자기 이제 코로나 상황에 와가지고 프랑스 현지 투자 논의를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 생각이지만요. 제 생각이지만 결국 셀트론이 지금 이 CTP-559를 이제 거의 이제 긴급 승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만들어도, 아무리 만들어도, 국내에서 만들어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CMO 업체들이 있거든요. 공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기서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보세요. 요 기사가 이제 그 SK 그룹이 지금 그 바이오 사업을 굉장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SK 바이오팜도 있지만
SK가 이제 CMO 쪽도 지금 굉장히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SK 바이오팜이라고 지금 막 유럽에 있는 CMO 공장들을 막 인수를 막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16일 날, 예, 16일 날 난 기사인데요. 프랑스 바이오 CMO 인수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뭐 내년 상반기 윤곽된다 하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지금 이제 프랑스에도 이런 CMO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예, 뭔가 투자 논의 느낌에, 예, 프랑스에 있는 이런 바이오 CMO 이제 이런 공장들을 차라리 셀트론이 인수해가지고 유럽 현지, 예, 현지 공급 기지로서 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요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예, 아니 긴급한 이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 그러니까 이제 뭐 5년 10년 내다보고 뭐 중국에 이제 셀트론이 지금 뭐 공장 만드는 거 그거 막 협의했지 않습니까? 올 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긴급한 상황이 와가지고 5년 10년 20년 내다보는 장기 투자 계획을 했을까요? 저는 좀 그건 지금 긴급하게 와가지고 그런 논의를 했을까? 차라리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프랑스에 있는 그 CMO 공장 그렇게 SK가 인수하려고 지금 막 추진도 하는데, 아니 그걸 SK에 그거를 파는 것보다 셀트론에 팔아가지고 거기서 CTP5를 생산하게 하는 게, 아니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인 어떤 논의가 아니었을까요? 네, 지금 이 상황에 와가지고 10년 내다보는 장기 투자 계획을 논의했을 리는 제가 볼 땐 좀 희박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현지 프랑스 현지 투자 전략에 대한 논의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뭐 이미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는 그 셀트론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뭐 유럽에서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뭐 세계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1위를 지금 달성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입지가 높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셀트론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임상 2상까지 이렇게 단행하면서 뭐 이미 이제 거기에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약이 아마 가 있을 거고, 뭐 추측이긴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항체 치료제 맞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전격적으로 방문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받았던 게 항체 치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의학적으로 따져볼 때 항체 치료제가 가장 적합하다 판단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프랑스 대통령을 뭐 그냥 대증 치료를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냥 뭐 비타민이나 뭐 아연이나 이런 거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를 맞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참 투자를 갑자기 논의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앞서 방문했던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에서는 특별히 제약사를 만나는 일정이 없었다. 셀트론이 코로나19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이기에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났다. 이거죠. 뭐 갑자기 무슨 혁신적인 기업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뭐 이렇게 뭐 고른 것 같은데, 예, 치료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만났다. 이거죠. 근데 완성 단계에 있는 기업을 만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치료제를 구하고 싶어서 만나지, 대단합니다 하면서 박수 쳐주려고 그냥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코로나 상황에서 장관까지 여기 보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사에 표현되거나 이렇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미래 환경에 대해서 심도 깊게 대화를 했다. 뭐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난 12월 이제 3일 또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 또 상당히 1시간 가량의 어떤 통화를 하면서 치료제를 막 칭찬했다는 부분이 특이하죠. 예, 그런 부분도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넘겨갈 수는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프랑스에 투자하는 부분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다. 이런 것들을 또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셀트론에게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다는 게 많은 인센티브 세금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관의 이제 트위터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썼어요. 여기 보시면 셀트론은 특히 코로나19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에서 이제 개발 단계가 빠르고 완성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셀트론이 프랑스에 투자하기를 바라며 프랑스 헬스케어 생태계의 역동성, 연구의 질, 그리고 세금 유인책,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해서 태그 건 게 이제 추즈 프랑스, 프렌치 헬스케어 해서 프랑스 바이오에 투자하세요. 거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이제 올린 그 영상이에요. 한 3분짜리였나? 보는데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지금 격리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니까 굉장히 회복됐고 건강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무슨 약을 맞았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마 조만간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 관련된 내용이. 모쪼록 이제 셀트론의 치료제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 장관에 대한 이 방문에 대한 다른 또 기사인데요. 프랑스 통상장관의 K 방역에 대해서 물으니 한국은 자만하지 않았다. 의미심장한 어떤 내용인데요. 한국을 와서 보니 경계를 조금도 낮추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매우 높아 다루기가 힘든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50배 많은 24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온 국가다. 최근에는 국가 수반인 마크롱 대통령까지 코로나19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의 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자만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백신 후진국 그런 주장은 사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생각하고요. 또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스 메르스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은 이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도 든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빨리 확인하고 감염자 격리 및 방역 조치를 구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대통령도 감염된 거 보면 누구도 바이러스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말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치료제 좀 어떻게 받을 수 없느냐 이 얘기죠. 지금 프랑스가 치료제를 완성 단계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결국은 치료제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상황을 지금 현재 볼 때 그런 걸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것도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제보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기사들이나 뉴스들을 또 제보를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런 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국무총리실에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부분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 기사인데요. 여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장을 화요일 날에 오후 4시 20분에 방문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이죠. 12월 20일 오늘이 이 셀트론 서정지 회장님이 얘기한
임상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그런 날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만간 머지않은 시점에서 아마 조건부 신청을 하게 될 걸로 보이시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방문하는 게 아닐까 하는 뭐 추측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11일 아니 지난 11일 날에 이제 청주 상공회의소에서 충북 지식 경영 포럼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전영기 회장님 직접 얘기한 내용인데 이 문구가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전 국민에게 놓아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 국민에게 놓아줄 수 있는 나라는. 진단키트도 뭐 보시면 1억 5천만 분의 진단키트를 생산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걸 전 세계가 쓰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도 사실은 뭐 전 세계 뭐 세 번째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국민을 다 커버할 정도로 지금 이미 생산해 놨고, 백신도 뭐 추후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놓을 수 있는 규모는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까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커버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 참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잠시 좀 국뽕에 빠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여튼 그만큼 다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그 이상한 주장들을 전혀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주말에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12월 20일 오늘자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DP43 글로벌 임상 3상 게시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얼마 전에 일상한다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금방 끝내고 지금 3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스텔라라는 어떤 이 오리지널 약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이제 2차 치료제인데 이게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기대되는 어떤 제품이고, 이 부분의 퍼스트 무버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미국과 유럽이 23년, 24년 이렇게 특허 풀리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제 상업화를 하게 될 거고,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어떤 퍼스트 무버다. 셀트리온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7조 원 시장인데 규모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뭐 나중에 출시할 때쯤 되면 아마 10조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장 공략 위해서 임상 3상 본격화다. 2022년 하반기 종료 목표. 그래서 상업화 시에는 글로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난 6월달에 임상 1상 착수했다 했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빨리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참 본업 자체도 정말 뭐 군더더기 없이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물질 특허가 미국에서 23년에, 유럽 같은 경우는 24년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상업화를 하겠다. 얀센이라는 이 빅파마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건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어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요. 얀센의 모회사는 그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래서 7조의 매출을 내고 있는 블록버스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램시마에서 이제 시밀러한테 뺏기는 그런 어떤 매출이 스텔라라에서 이제 뭐 벌충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사실은. 이것까지 셀트론에 다시 또 점유를 뺏기면 정말 뭐랄까요, 그 천적인 거죠. 존슨앤존슨의 천적이 셀트론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까?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빅팜한테, 존슨앤존슨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시총을 자랑하는 제약바이오 회사잖아요. 제약회사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그냥 골리앗과 다윗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TNF 알파 억제제 시장에서 인터루킨 억제제 시장까지 이제 인터루킨 억제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대단하고요. 임상 디자인 보면 446명에 대한 대상이 있고요. 12월에 이번 시작해서 1년 동안 이제 해서 프라이머리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마감시키고 이제 그 이듬해 9월쯤에 완전히 이 임상을 종료시키는, 그렇게 해서 23년도 미국 풀리면 출시, 24년 유럽 풀리면 출시, 이렇게 이제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요 일상 게시한다고 그 사업 보고서에서 실적 보고서에서 같이 설명했던 셀트론의 이제 자료고요. 최근 5년의 글로벌 매출 연평균 성장률이 33%예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게, 야, 이거 퍼스트 무브로 먹으면 굉장할 거다. 나중에 10조 원이 될 건데, 이거 매출이 출시할 때쯤에 10조 원 이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건설 시장 매출 1위다. 빠른 개발 속도다. 바이오시밀러 빅 플레이어 중에서 퍼스트 무버다. 그래서 이제 2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2차 치료제 분야까지 확대하는 다양한 어떤 옵션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큰 그런 내용이 또 주말 상간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은 분위기를 타게 되면, 그러니까 상승기에 돌입하게 되면 그 폭발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업종의 수익률도 압도를 하죠. 근데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어떤 그런 어떤 리스크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철저하게 이제 그 기업도 분석을 해야 되고, 파이프라인 일정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가적인 위치라든지 수급, 차트, 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좀 세심하게 분석하고 분류하고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만한 투자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2차 상승기로 지금 돌입하는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뭐 유통 업종이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 자동차 업종,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설명드리고 이제 돌려가면서 순환매성의 어떤 흐름들을 설명드렸는데, 뭐 지금 뭐 경기 민감 섹터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불이 붙고 있고 큰 손들이 여기로 지금 몰려들고 있고 매집을 거의 완료하고 띄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계속 설명드린 거지만 올해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바이오 섹터를 몰고 온 게 코로나 관련 섹터였어요. 코로나 관련 섹터, 대표적인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그런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피해했던 바이오 섹터, 대표적인 게 이제 항암 섹터 같은 거겠죠. 왜냐면 유럽이나 병원이 마비되면서 임상이 중단되거나 지연이 된 부분들이 결국은 임상이 진행돼야지 기업 가치가 레벨업이 되는 거고,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뭐 기술 논의가 하고 기술출 논의를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로나 피해를 받았던 거죠. 그런 쪽들이 이제 점점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차세대 기술 기반의 어떤 바이오 회사들이 치고 오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NK세포 관련주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카티 치료제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첨생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 그런 어떤 세포 치료제 관련 기업들, 그런 것들이 지금 치고 오르기 시작하고 결국은 메이저가 이미 준비한 것들이죠. 준비했다는 건 매집했다는 거죠. 매집했다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 물량을 흡수를 했다는 거죠. 주가가 밀려 있었고 빠져 있었고 밑에서 흔들었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조정받는 기간 동안도 혹여라도 마이너스 구간이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 더 물량을 더 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주요 종목들을 지난 여름에 많이 분석했었어요. 항암제 관련 기업이나 뭐 첨생포 관련 기업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향후에도 지금 이제 뭐 기회를 못 잡았거나 지금 뭐 큰 돈이 없어가지고 집중적인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드리는 얘기를 좀 잘 들으셔가지고 캐치하고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반복될 거거든요. 예, 이 바이오 업종에 또 들썩이는 게 반복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꼭 기억을 하시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업종에 주요 기술이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이죠. 그런 것들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담아두세요. 그게 올해 7, 8월 달이었어요. 예, 올해 7, 8월 달. 이런 기술들 갖고 있는 기업이요.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시장 성장 주도하는 이쪽, 연평균 42%, 연평균 63% 성장하는 이 분야. 유전자 세포, DNA, RNA, ADC, 예,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이런 분야가 50에서 70%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연평균 앞으로.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큰 제약바이오 글로벌 회사들이 막 인수하고 기술을 가져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되고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해뒀던 시점들을 잘 보세요. 9월 23일. 막 박셀바이오 막 2만 원 하고 이럴 때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얼마입니까? 17만 8천 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에 주목하고 기술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 이때 뭐 차트를 분석해서 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얼마나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을 얼마나 향후에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완전 관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폭등한 거잖아요. 그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애착이 컸던 게 기술은 굉장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주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그래도 꾸준하게 질문 오실 때마다 제가 그리고 매일마다 뭐 자주 짚어드릴 때마다 이거 한번 일낼 거다. 기술은 확실하기 때문에. 예, 이거 8월 14일 날 체크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어떤지도 한번 보세요. 예, 그때 이랬다가 빠졌다가 지금 다 올라왔죠. 결국 매집하는 구간으로 삼았던 거잖아요. 이 조정기에. 큰 손들이.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가니까 뭐 자랑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패턴들을 한번 보세요.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기술이 유망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주가 그 조정받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보세요.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엔케이맥스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게 차세대 항암제 기술이잖아요. 전 세계 지금 가장 핫하거나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8월 11일 날입니다. 네. 이것도 빠지다가 지금 뭐 치고 달리는 형식이잖아요. 올리스 같은 것도 대표적인 그때 당시에 제가 진흙 속에 숨은 진주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때 당시엔 별로 조회수도 별로 안 높았어요. 네. 6월 29일이거든요. 6월 29일이면 올릭스 차트를 보시면요. 예, 최근에는 제가 올릭스 투자 의견은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예, 이제 무상증자도 하고 요 고점권역에서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6월 29일이니까 이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래량도 별로 없고. 예. 제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도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영상 올렸을 때 매드팩트 이런 것들 조회수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예, 셀리드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예,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유망한 기업을 분석해서 발굴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남들이 관심 없고 거래량이 폭 줄어있고 주가가 팍 밀려있을 때 그럴 때가 매수 적기란 말이에요. 아셨죠? 제 스마트 리포트나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유망주 리포트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애착이 갔던 종목 인트론바이오가 왜 애착이 가냐면 이게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리고 나서 8월 6일이죠. 분석해 드리고 나서 계속 밀려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치고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인정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유는 없다. 빠진 이유는 없다. 근데 결국은 이 빠진 게 이유가 뭡니까? 큰 손들이 매집하려고 떨군 거잖아요.
매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를 리가 없는 거죠. 근데 큰 손들도 들어오려면 기술이 차세대 기술로서 유망하거나 유망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채지 뭐 이상한 거 잡아채진 않잖아요. 이상한 걸 사가지고 매집하진 않잖아요. 그런 건 소위 이제 작전주가 되는 거고,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엔 굉장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인트론 바이오 차트인데 이때란 말이에요. 제가 분석해 드렸을 때가 그 뒤로 쭉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커버했어요. 점검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좋은데 밀리는데 이걸 사신 분들도 제가 그냥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이렇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막 올라있는 종목을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리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위치만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기업을 뭐 이거 좀 밀렸다고 손절하거나 매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좀 뿌듯함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스마트 리포트, 유망주 리포트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흥 부자를 꿈꾸시고 제가 얘기 드리는 그런 신흥 부자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바이오 업종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이오 업종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제대로 다루면 순식간에 신흥 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약 기업은 시세가 짧고 강렬하다. 신약은 대중들이 가장 환호하는 분야 중에 하나다. 증시를 움직이는 거대 심리는 뭡니까? 희망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증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향후에 선호할 것이라는 게 강하게 상승하는 거죠. 그 이유는 메이저들이 대중이 가장 환호하는 것을 가진 기업을 찾고 그러한 기업을 띄우기 때문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신약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컨셉은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망한 기술을 찾고 유망한 글로벌적인 기술의 트렌드를 찾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발견해서 좋은, 남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지는 지점에서 매수한다. 단순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펀더멘털만 고집해서 막 아무 때나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차트 수급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을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결정하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스마트 리포트, 유망주 리포트를 그런 종목을 남들이 별로 관심이 가지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저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제 유튜브에 대해서요, 그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트래픽 공격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제가 올린 영상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한되는 이 노란 짝지라 불리죠. 광고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올린 영상의 한 절반 좀 넘는 수준은 다 노란 짝지예요. 왜 그런지 뭐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구글을 이제 유튜브에 문의를 해도 답변은 없거든요. 뭐 어떻게 답변을 받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상한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폭력적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어떤 뭐 정치인에 대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저도 의아스럽고 누군가는 뭐 신고 내지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현상이 뭐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뭐 굴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어떤 셀들은 어떤 반대편에 있든지 그런 측의 행동이 아닐까 하는 추측은 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주말간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요. 야, 날짜가 벌써 12월 20일이에요. 정말
올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요. 이제 폐장일도 이제 가까워오고 있고, 다들 이제 대저주 양서세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동안 드린 솔루션 한번 곰곰이 참고해서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는 뭐 셀트론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음 주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시세 마귀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이 생각한 기업의 가치에 초점을 두면, 아까 제가 사례 드린 것처럼 기업의 가치에 초점을 뒀다면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수익권으로 지금 돌렸을 거잖아요. 그 많은 항암제 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실 와가지고 한 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두 분 다 이제 뭐 리딩 업체 연간 한 500만 원 이렇게 이상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제 유튜브 구독자가 되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다들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기준들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고, 그냥 막 이걸 샀다 팔았다 이런 그런 방향은 아니니까요. 확실한 철학과 기준, 그리고 기업 가치에 주안을 둔 투자,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면서 정석적인 방법이 최선이고요. 그리고 투자는 뭐 결과가 중요하죠. 수익을 내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투자를 하는 그 과정도 행복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과정이 너무 막 괴롭고 건강을 해치고 해서 뭐 결국 뭐 수익을 냈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이 행복하려면 그 회사를 정확히 알고 있고 정말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사를 같이 동행하는 게 행복한 투자와 좋은 수익까지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고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그 메인 제목 아시죠? 꿈의 주식을 찾는 여정, 신박사와 함께 하시겠어요? 이 문구가 처음과 끝이죠. 제 유튜브 채널의 운영에. 그렇게 이해하고 동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깜빡했어요. 5만 명 넘는 거를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지금 주식에만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구독자 수에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하여튼 5만 명 감사드리고요.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해나가겠습니다. 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사 또 다음 주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8, 7, 6, 5,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a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peak.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